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목격하게 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운동장을 지키려 했던 김성근 감독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날 생방송에 등장한 이는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이광길 코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한 문장은 모든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집을 팔아서 야구장을 지으라고 하셨대. 농담도 아니고 과장이 아니라는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질문을 다시 들쳐올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노장을 여기까지 몰아넣었는가? 왜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를 뒤로 한 채 몸을 갈아 넣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이광길 코치는 그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요즘 끼니도 제대로 못 드세요. 샌드위치 하나 들고 영하의 날씨에도 그라운드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이 한 문장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82세 노장의 하루가 어떤 방식으로 깎여나가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계도 명예도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건 방송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일이었습니다. 비선출 선수들에게 기회 하나를 더 주기 위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촬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신의 경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다시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방송이 끊기면 이 아이들의 도전은 누가 책임지지? 이 문장들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체력보다 사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그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동력처럼 그를 운동장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행동을 이토록 극단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지원이 끊길 위기였고 방송국조차 발을 빼기 시작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깊이 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에 그는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이 아이들의 꿈도 멈춘다. 그 원칙 하나로 그는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광길 코치에게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이름의 눈물을 불러냈습니다. 이 눈물은 프로그램의 존속 때문이 아니라 스승의 생명력이 매일같이 소모되는 현실을 제자가 두 눈으로 지켜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누구라도 숨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은 중요한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 헌신을 어떤 이름으로 정의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불법이라는 한 문장으로 덮을 수 있는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김성근 감독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현실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성근 감독의 하루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체력과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은 말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운동장을 도는 속도가 느려졌고 잠깐 멈춰 서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식사입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샌드위치 한 개로 종일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탈수와 피로가 겹치면서 몸은 매일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운동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내가 책임진 아이들은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은 방송을 위한 포장이나 명언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걸어 만들어온 시스템이자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누구보다도 절박한 비선출 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선출 선수들이 이미 시장을 가득 메운 구조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을 증명할 무대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몸이 버티지 못하는 날에도 그라운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멈추면 이 아이들이 다시는 기회를 못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 긴장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원이 끊기고 후원이 멈추고 방송국마저 한 발 물러나면서 촬영장은 하루아침에 공백지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 한복판에서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감독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은 질문이 그라운드에 흐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성근 감독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은 그라운드에 쓰러져가는 아이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감독의 체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온 결정은 프로그램 전면 중단. 포맷 도용 논란은 촬영을 봉쇄했고 스태프들마저 해산 직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이광길 코치였습니다. 그는 매일 가까운 거리에서 김성근 감독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 서 있으면 손끝이 저리고 어깨가 떨리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감독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내일이다. 이 명확한 신념 하나가 그의 관절과 근육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가 헌신해도 법적 프레임 안에서는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멈췄고 대중의 관심도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태프들은 하나둘씩 현실적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감독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는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건강도, 시간도, 심지어 생계마저 뒤로 밀어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김성근 감독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버티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그가 선택한 길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어 등장하게 될 인물이 모든 흐름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헌신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그 증명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답은 한 젊은 선수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던 다른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선성권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순간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능성은 국내에서는 결코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비선출이라는 이유로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졌고 전국대회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그는 구조적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의 손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감독은 먼저 그의 피칭폼을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힘을 앞세우는 투구가 아니라 균형과 회전, 타이밍을 재설계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선성권은 자신이 어떤 선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처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 체력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무너졌던 구속과 지구력을 되살리기 위해 그는 매일같이 하체부터 상체까지 모든 근육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멘탈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열등감과 불안은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로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단지 네가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 문장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동력이 되어 시즌을 바꾸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무대는 사라졌습니다. 감독의 시스템은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방송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는 움직일 공간을 잃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선택지가 바로 중국 무대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택은 구조적 벽을 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제한을 받더라도 해외 무대에서는 법적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틈은 김성근 감독과 장시원 PD가 공통으로 바라보고 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선성권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균 구속은 140km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제구는 국내에서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림 없는 정신력은 상대팀을 흔들었고 그 결과 고대성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리그 준우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양성 시스템이 실제 경기에서 통한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입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이 성과가 국내 법적 프레임 바깥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JTBC가 주장하는 포맷 도용 논리는 해외 리그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감독의 철학과 훈련 방식이 의도적으로 묶여있는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검증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의 성과는 그 어떤 주장보다 강력한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선성권이 던진 한 공은 단순히 마운드에서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논리를 무너뜨린 첫 신호였습니다. 이 성공은 또한 프로젝트 전체의 흐름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막힌 길이 해외에서 뚫렸다는 사실은 김성근 감독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 순간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깨부수는 건 주장이나 여론이 아니라 결국 실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실력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모두가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장시환 PD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제작진이 흩어지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선성권의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은 프로젝트 전체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독의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실력으로 실존적 가치를 증명했고 그 증명은 프로그램을 다시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성권의 성공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반등 스토리를 넘어 불꽃야구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제동을 걸었지만 현장은 그 제동을 무력화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이 바로 장시환 PD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곧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즌2. 그 가능성이 서서히 현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장시환 PD가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의 침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법원이 방송 정지를 명령했을 때 주변의 모든 목소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이 말은 조언의 형태였지만 사실상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뿔뿔이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협력업체들도 더 이상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압박을 받고 있던 건 장시환 PD였습니다. 법적 책임도, 여론도, 제작비의 공백도 모두 그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청률이나 화제성, 플랫폼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성권의 경기 장면을 반복해서 보던 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목격했는데 그냥 멈추는 게 과연 정답인가? 김성근 감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만든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통한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제작자가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대신 결론 내려주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이때 장시환 PD에게 결정적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감독님의 집을 팔아서 운동장을 지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리고 이광길 코치가 눈물을 참지 못하던 그날의 생방송.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흐르는 책임감의 깊이를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소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작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벌이는 건 실패가 아니라 배신이다. 누구를 향한 배신인가? 감독일까? 선수들일까? 아니면 그 스스로가 믿어온 가치에 대한 배신일까?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멈추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현실의 계산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방송사가 돌아올 가능성도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해외 촬영과 교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조. 국내 법적 제약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는 방식. 이는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정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맷 도용 논란이 발목을 잡았지만 해외에서는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선성권이 이미 중국 무대에서 증거를 만들어냈고 이 시스템을 원하는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장시환 PD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시즌2를 만들려면 단순한 감동이나 명분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콘텐츠의 본질을 재정의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송 포맷이 아니라 선수 양성 시스템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는 법적 프레임은
국내에만 적용될 뿐 해외 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무대는 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막힌 길을 해외에서 뚫는다면 시즌2는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단계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감독의 철학을 입증한 선성권의 성공은 이 전략의 중심축이 되었고 장시현 PD는 이 성공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모든 조건이 불리하지만 지금 물러서는 건 옳지 않다. 이 결론을 내린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PD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방향을 만드는 사람, 누군가의 꿈을 다시 살려야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곧 이어 등장할 거대한 움직임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중심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방송이 중단되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콘텐츠가 사라지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홍보도 없이 알고리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날 라이브 방송창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만, 5만, 10만, 그리고 결국 30만. 이 숫자는 단순한 조회수나 일시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의 집결이었습니다. 방송사를 대신해 시청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한 문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집까지 팔려고 하셨대요. 이 말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예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던 것이 예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선택과 제자들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가디언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선 사라진 영상들을 지키기 위해 팬들은 클립 아카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좋아서 저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각국 언어로 자막을 만들기 시작했고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분석해 SNS에 퍼뜨리는 계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존속을 위해 시청자가 만들어낸 자발적 네트워크였습니다. 방송사가 할 일을 팬덤이 대신하고 있었고 그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또한 후원이 끊기며 선수들이 겪게 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팬들은 직접 지원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선수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전달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감독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면 팬들은 그 진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에서 장벽을 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 예능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모인 이유였습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감동 코드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느낀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관길 코치의 눈물은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생방송 중에 무너진 진짜 감정이었고 그 진짜를 본 시청자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송국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대신 붙잡았고 그 붙잡음이 다시 장시현 PD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콘텐츠가 시청자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콘텐츠를 지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어떤 방송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이며 법적 공방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불꽃 야구 시즌2가 단순히 제작자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움직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바로 이 30만 결사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이 팬덤은 프로그램의 부속 요소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체가 되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헌신이 씨앗이었다면 선성권의 성공은 불을 붙인 불꽃이었고 장시현 PD의 결단이 길을 열었다면 30만 결사대는 그 길을 지켜내는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가 존재하는 한 시즌2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가 존재하기에 다음 단계의 전략이 현실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은 법이 막은 길을 다른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포맷 도용 논란이 발을 묶었지만 해외 무대에서는 그 논리가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는 전략을 다시 그렸습니다. 국내에서 막힌 문을 억지로 열기보다 아예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는 방식, 시스템의 본질을 세계로 확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기반은 이미 선성권이 증명해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펼쳐진 그의 경기력은 국내 분쟁과 무관하게 순수한 실력으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일본, 대만, 동남아 리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팀들과의 교류전, 각국 아카데미와의 합동 캠프, 독립구단과의 경쟁 무대까지. 이 모델은 단순한 예능 포맷이 아니라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서 완벽한 확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내 법적 논란은 국경을 넘는 순간 그 의미가 흐려지고 그 틈에서 프로젝트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불꽃야구가 방송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시스템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예능이었다면 법원의 한마디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누군가의 기회를 만들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실제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증명된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막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 질문은 시즌2가 던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팬덤의 움직임은 이 흐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라졌는데 팬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방송이 멈췄는데 현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30만 결사대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지키는 주체가 되었고 그 존재는 제작진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멈출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은 장시원 PD가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보여준 헌신은 시스템의 뿌리였고 선성권의 성공은 가지를 넓혔으며 장시원 PD의 선택은 줄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30만 결사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해외 무대에서의 촬영, 선수 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리그와의 협력 모델까지 이미 설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즌2는 국내 방송 환경 안에서만 소비되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정의를 검증받는 이제 시청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끝내고 싶은가? 법적 논란이라는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선수의 도전, 그리고 수만 명의 지지가 만든 이 흐름을 더 멀리 밀어낼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도 쉽게 나오지 않는 선택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결과로 증명되고 그 결과를 지켜낼 사람은 결국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삶을 바꾼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계로 향하는 이 도전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말은 제작진도, 선수도, 감독도 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시즌2의 첫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